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 선언 많은 국민들이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바로 이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앞날이 좀 보일 것 같아서 오늘 초대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만찬에도 직접 참석하셨던 분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옥류관 냉면 맛있던가요? 네, 역시 나는 한 10년 만에 딱 10년. 2008년에 5월 달에 가서 먹고는 그동안에 먹지를 못했으니까 10년 만에 먹는 만큼 역시 맛이 있고 옛날 생각이 났죠. 네, 네. 옥류관 냉면은 맛있어요. 저도 먹어보고 싶네요. 근데 그 옥류관 냉면은 사실은 그 평양김치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약간 물김치죠. 어허. 근데 그것은 안 왔더라고. 아, 그랬어요. 네, 그게 조금 아쉽네요. 아쉬운데 그래도 평양서역까지 가져온 건데. 네, 네. 그 테이블에 우리 정 장관님 옆에 뭐 북한 쪽 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이번에 그 테이블 배치를 보니까 평소에 안면 있는 사람들, 그 친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바로 얘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짝을 맞춰놨대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회담 카운터 파트가 된 사람들끼리 앉히기도 하고, 네. 과거 남북 대화에서 자주 만났던 사람들하고 앉히기도 하고. 그럼 장관님 옆에 누가 앉아? 저는 내가 지금 장관급 회담할 때는 뭐 수행원 또는 보장성원, 그러니까 지원 인력이죠. 그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사실 북한은 대표보다는 그 수행원이나 보장성원이라고 하는 그 지원 인력이 더 센 사람들이 많아요. 실세가. 네, 이제는 통전부의 제1부부장 사실상 모든 걸 총괄 결정하는 김영철 바로 아래 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맹경일이라고 문장을 잘 쓰죠. 네. 보니까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오래간만입니다. 명함 경험할 일도 없고, 이거 뭐 진짜 오래간만이요. 이거 참 이렇게 여기서 보는구만 하는 식으로 말을 쉽게 넣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시작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짝을 맞춰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식사하는 도중에 계속 그 정상회담 평가도 같이 이야기하고. 그거는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건 아니고. 피차 선수들끼리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데 내가 떠볼 그럴 처지도 아니고 해봐야 그 뭐 나올 얘기가 뻔하고 그 사람도 굉장히 말을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하고 다릅니다. 네, 네. 또 그게 또 어디 언론에다 나가고 나면은 엄청난 파장도 있고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는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는 안 묻는 거예요. 그냥 뭐 만찬도 일종의 행사식으로 쭉 진행이 됐으니까 같이 그걸 쭉 지켜보고 그냥 그렇죠. 그런 분위기였군요. 그리고 옛날 얘기하고 공연 보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헤드 테이블의 이제 움직임을 봤는데 그 뭐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첫 시작부터 상당히 융통성 있게 약간 또 유머러스한 말까지 했죠. 네. 멀리서 냉면 가져오. 멀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멀다고 그러면 평한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 좀 여유를 보는 건데 상당히 순발력이 있는 그런 거고 그 만찬장에서도 회담장에서 뭐 그런 거야 이제 텔레비로 봤을 뻔이고 만찬장에서도 보니까 나이에 걸맞지 않다고 할 정도로 능수능란하게 되게 거기 가서 이제 한 잔 뭐 권하는 사람들이 다 나이로 봐서는 아버지 뻘들이거든요. 예? 84년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뭐 자리가 역시 사람을 만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주 딱 의젓하게 그러고. 그런데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 선언문,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 아주 뭐 통 큰 그런 그 결정을 해가지고 합의를 한 걸 보면 뭔가 좀 이번에는 비핵화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도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그 최종적인 그 비핵화의 뭐 일정이라든지 시한 같은 것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결정을 하겠지만 그 정도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보면은 미국으로부터 좀 사인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뭐 장관님은 지난 이제 김일성 집권 시절부터 북한 쪽과 접촉을 계속 해오시고 지금 이제 김정일 거쳐 김정은까지 수도 없이 직접 접촉도 하시고 다녀도 오시고 뭐 옆에서 지켜보고 평가도 하시고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건 좀 다르구나. 뭐 이런 게 뭐가 가장 다릅니까? 우선 뭐 말은 100마디를 해도 그 나중에 그런 기억이 없다 보면 끝나는 거지만 예. 문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북한의 뭐 비핵화 의지를 뭐 믿을 수 있냐는 식으로 뭐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 입에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무슨 놈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그러냐는 식으로 비아냥 거는 사람도 있지만 뭐 SNS에 뭐 쓴 거 보니까 부동산 거래 사례를 들면서 부동산 내가 팔 거야, 집 팔 거야, 당신한테. 라고 100번 얘기해봐야, 싼 값에 팔 거야, 라고 해봐야 소용없고. 계약서가 중요한 건데, 예. 지금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이번에 판문점 선언이란 네. 말이죠. 네. 그 완전한 비핵화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로 하였다.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고, 그거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한테 할 얘기를 미리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와서 그러니까 판문점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선물을 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그 자체보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예고이기 때문에 예고편.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서 반대급부로서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에 대한 입장을 정해가지고 5월 하순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지금 판문점 선언에서 한 거예요. 예. 또 하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그것도 또 연내라고 딱 못 박았어요. 예. 휴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금년에 하자. 그렇죠. 벌써 할 바에는 7월 27일 종전선언. 하자. 정전협정 서명 날짜에 종전선언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그러지만, 그러려면 이제 남북 미중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는 사실은 우리는 아니었었거든요. 예. 중국이 들어가고 우리는 이제 평화협정의 협상의 주체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북 미중이 같이 하는 것이 옳죠. 네. 그걸 판문점에서 한다면 제일 모양이 좋죠. 제일 좋죠. 이제 어쨌건 장소나 이런 것은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시간까지도. 네. 근데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협의하기로 하였다는 식의 이 합의문 같은 것은. 예.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종전선언 그 자체는 사실은 평화협정으로 들어가기엔 입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뭐 얼마든지 선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평화협정의 입구. 평화협정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그건 바로 북미 수교로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북미 수교로는 왜 해주는가.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바꿔야만 돼야 돼. 맞바꿔야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끌어내는 대가로 북미 수교를 해줘야 되는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의 일정을 가져와라. 그렇죠. 라고 요구한 것이다. 당신이 요구하는 일정에 우리는 맞춰줄 수 있다. 뭐 국내 정치를 생각해서 2년 안에 끝나면 내가 그것도 해줄 수 있다 하는 정도로 과감하게 나가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북미 수교 평화협정 날짜가 나오면 그 이전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이건 거죠? 이전에가 아니라 그건 병행해서 동시 병행? 그럼요. 그러니까 먼저 한다는 얘기는 이제 선비핵화인데. 네. 선비핵화부터 했다가 그 뒤에 반대급부를 받아내지 못하고 군사적인 체제 보장도 보장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 리비아의 가다피 선례를 북한이 너무나 잘하고 있고. 예. 선비핵화 했다가 나중에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자초했던 그날, 네. 그때 2011년, 그러니까 선 비핵화는 2003년 3월인가 했습니다. 미국 말만 믿고. 예. 선 비핵화 하면은 경제 지원도 해주고 뭐 수교도 해주고 다 해준다. 근데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보장 없이 그걸 했어요. 네. 그랬다가 결국 2011년 3월인가 그게 그때 결국 이 반군과 정부군이 그 투쟁하는데 평화 유지 차원에서 나토의 모자를 쓰고 미군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예. 그때 바로 그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이 봐라. 지금 선비핵화에 그 선비핵화 하면은 수교도 해주고 경제 지원도 해준다는 미국의 약속. 그것만 믿고 했더니 군사적으로 이렇게 치지 않느냐. 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수 없다.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 볼턴 보좌관은 역시 또 리비아식 해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글쎄요. 근데 그게 장외 압박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장 밖에서 상대방을 압박해가지고 회담장에서는 막상 그쪽에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네. 정의 그 전술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까지 보내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와가지고 아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예. 볼턴 때문에 지금 선비핵화 쪽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모든 건 깨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책임이 김정은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트럼프한테 간다. 볼턴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한테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는 거기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멸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하지는 않으라고 봐요. 볼턴은 참모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거슬러 가보면 2005년 9.19 공동성명에는 더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었어요.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그때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CVID를 그렇게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때 그 딕 체니가 네. 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핵 문제를 핵 문제 2차 북핵위기가 터지니까 앞으로 이제 북핵 문제는 그 클린턴식으로 풀진 않겠다. 네. 북한이 CVID 하지 않으면 일체 우리는 거기에 호응하지 않겠다. 내지는 북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고 압박을 계속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북한이 약속을 하는 대신 미국은 미북 수교, 일북 수교, 경제 지원, 정전 체제, 평화 체제의 전환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튿날 BDA 그 제재를 시작하니까 북한이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그렇죠, 그렇죠. 예. 북한이 이거 뭐 어저께 합의한 것을 이렇게 깨는 법이 어디냐. 자,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김정은이 다르다. 트럼프도 다르다. 믿을 수 있나요? 그때는 북한의 핵 능력이 솔직히 말해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사거리가 13,000km가 되는 미사일을 개발을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저희 동네에 지하 땅굴에 어디 핵무기가 몇 개 가지고 있어 본들 미국한테는 위협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한가하게 생각했죠. 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육자회담도 열리지도 않는 그 틈새 시간에 북한이 꾸준히 다음번 협상에 대비해서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을 고도한 끝에 예. 작년 11월 29일 날 13,000km짜리 ICBM 개발에 성공했단 말이죠. 발사에. 예. 그때부터 미국은 조금 속내로는 이거 간단치 않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더 이제 고도화되면은 실제로 위협이 될 수 있다. 예. 그렇다면은 위협이 되는 수준까지 돼버리면은 그때는 미국이 망신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제 국제사로부터 무시당하고 북한한테 끌려당겼다는 얘기가 오히려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말로는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이 지금 대화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서도 대화로 나오는 그 계기를 적극 활용해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려고 네. 트럼프가 결심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사일이 사거리가 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핵폭탄 몇 개 가지고 있어도 겁이 안 났는데 이제는 사거리가 예. 이렇게 10,000km, 12,000km, 13,000km가 나가면은 네. 이건 상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더 고도화되기 전에 그렇죠. 대화를 통해 풀어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짜는 거로 보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오바마가 전략적인 나라는 그 잘못된 정책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고도화시켰다고 비난을 했던 것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네, 네. 자기가 오바마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북한이 해달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고 차라리 북핵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면은 네.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 미국 외교사에서 크게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뭐 노벨 평화상 얘기까지 그러니까 나오고 얘기 당연히 있습니다. 나오죠. 예. 그 평화협정 북미 수교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보세요? 아니,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냐 하는 건데 사실 평화협정은 뭐 조항이 정전협정보다는 훨씬 조항이 좋을 겁니다. 정전협정은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말하자면 사고를 막아야 되는 그런 그 협정이기 때문에 전쟁을 잠시 중지하면서도 북한에서는 미군 쪽에서 유엔군 쪽에서 사고 안 치도록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 조항들이 많죠. 예. 또 미군 유엔군은 유엔사는 유엔사대로 북한의 사고 위험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조항이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죠. 근데 평화협정은 뭐 그 조문이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데는 사실 시간이 그렇죠. 안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만 걸리죠. 문제는 비핵화와 함께 가야 되니까 북한의 비핵화의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핵화의 그 시간도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 일정을 언제까지 그 시간을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또 북한은 얼마든지 거기에 일정을 맞춰줄 용의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네. 폼페오가 지난 4월 초에 평양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틀림없이 만났을 거예요. 김영철만 만나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거기까지 가가지고. 네. 그럼 거기서 김영철은 오히려 결정 못하는 과감한 결단 이거를 받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과감한 것도 아니지만은 표준 시간 바꾸는 거. 예. 3년 전에 뭐 요란하게 해가지고 우리보다 30분 늦게 시작해놓고 하루아침에 바꾸죠. 여기 와서 네. 보니까 뭐 좀 과한 표현을 썼대요.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다. 30분의 시차가 나는 거 보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서는 5월 5일을 그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다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하는데 거기는 위에서 결정하면 그 밑에 따라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 CVID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곳까지 북한의 기존 핵무기뿐 아니라 핵시설까지를 해체하거나 뭐 하거나 하는 그런데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건 그게 이제 줄일 수 그동안에 이쪽에서 해줄 것을 빨리빨리 안 해주면서 그쪽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북한도 계속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춰가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그 늦어지는 것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게 쉽지 않다. 기술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지만 지금 이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물질. 그렇죠. 플루토늄과 우라늄. 예. 이거 깨끗이 폐기하겠다. 그럼 폐기하는 건 간단해요. 미국이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핵시설 깨끗이 폐기하겠다. 그거 와서 봐라. 이번에 지금 핵시설의 일부인 시험장도 쓸 수 있는 것을 폐기하겠다고 좀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다 초청하겠다고 했죠. 갱도 2개는 멀쩡하다. 보여주겠다고 그랬죠. 어차피 못 쓰게 되는 것을 생색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 와서 봐라. 핵시설. 영변에 있는 핵 무슨 재처리 시설이라든지 핵발전소라든지 이런 거 다 폐기하겠다. 와서 봐라. 폭파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핵무기도 핵물질처럼 들고 나가야 될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 핵무기를 폐기할 때 미국이 들고 나갔거든요. 경제 지원해주고 돈 주고 사갔죠.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핵기술. 핵기술자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핵기술을 다시 그쪽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려면 핵물질 없애고 핵시설 폐기하면은 다시 그걸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몇 년 걸리죠, 그거는.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든지 또 그건 감시를 통해서 막을 수 있지만. 예. 확실하게 막는 것은 핵무기 폐기 후에 핵과학자들의 재취업이라든지 직업전환.
직업전환까지. 그것까지 예.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네 가지를 한다 손 치더라도 시간이 그렇게 몇 년씩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다. 2년 내에 끝내라 하면은 그건 한다니까. 네. 2년? 아니 글쎄 1년? 트럼프 대통령이 예. 2년 내에 끝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면 2년 내에 끝내고 싶으면 북미 수교도 평화협정도 2년 내에 끝내주면 트럼프 내가 대통령 임기 안에. 예. 예. 대선 캠페인에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시간에 맞춰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아닌 2년 이내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능력의 현 단계에서 현 수준의 핵 능력을 볼 때 기술적으로 3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빨리 해주겠는가 하는 단서를 붙이면서 기술적으로 3년이면 할 수 있지라는 게 기술자들이 얘기를 하고 네. 윌리엄 페리 장관이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건 기술자들 얘기고 정치적 결단으로 2년 내 끝내 하면은 더 줄일 수 그런 있다. 거죠. 좋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한까지 오늘 말씀을 듣게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